지금 일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저의 옥수수 이야기 다섯 번째입니다. 네, 별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냥 저의 그냥 예전 얘기, 마치 저의 그냥 과거의 그 얘기를 그냥 회상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뭐 투자하시는 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옥수수 작물이 상당히 요즘은 좀 핫하죠. 저 투자 요 종목에서요. 원자재로서도 중요하고, 네, 이런 축산이나 농작물의 그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으니까요. 이 옥수수 이야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얘기를 할 거지만요. 되도록이면 좀 재미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옥수수 이제 제가 한참 여러 번 이제 투자를 이제 한마디로 망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옥수수를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은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면은 이 투자는 안 되나 봅니다. 네. 하여튼 옥수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농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옥수수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제 월가다, 월스트리트다, 네, 뭐 그런 농담 비슷하게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옥수수 농부 그러면은 막연하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농부의 그 자화상 그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의 옥수수 농부, 캐나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캐나다에서의 옥수수 농부, 이런 북미 지역에서의 이 옥수수 농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 틀립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만 이제 그렇지만 흔히 말해서 기업형 농부다. 네. 기업형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이제 기업형이라면은 땅 넓이를 비교하면은 글쎄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평원이나 우리 콘벨트라 불리는 그런 지역, 위스콘신 이쪽 지역 다 가보면은 보통 큰 그 기업형 농부는 땅 크기가 한국으로 치면 거의 군 수준입니다. 군이 얼마나 제가 넓은지 모르겠지만 거의 군, 뭐 무슨 군 할 때 그런 군 정도의 땅 크기가 됩니다. 또 작다고 해도 그 땅 크기가 웬만한 그 무슨 리라고 부르는, 네,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비행기로 농약을 쳐야 되는 정도의 그걸 넓이고, 그리고 수확기 때 그 걷어들이는 그 보면은 뭐 기계 한두 대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몇십 대가 일일로 서가지고 하루 종일 그 먼지를 날리면서 그 수확하는 거 보면 아주 장관인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옥수수 농부들 한마디로 큰 손들입니다. 물론 이제 옥수수만 심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은 농사를 조금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옥수수가 상당히 지력을, 네,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농사 좀 크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자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해서 옥수수를 심는 게 아니고 땅을 이제 나누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땅 여기다 농사를 지었으면 이제 이쪽은 이제 1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근데 미국에서는 땅을 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쪽에 옥수수 오래 심었으면 이쪽 반은 콩을 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바꾸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농작물을 심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수확을 내기 노력하고 있죠. 물론 이제 비료를 갖다 퍼부는 방법도 있지만 비료를 넣는다고 해도 같은 땅에 똑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심으면 농사 요
앞으로 수확할 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충해도 더 심해지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농사에 관련된 문제고요. 옥수수 이제 이런 기업형 농부들이 북미 지역을 많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기업형 농부들이 이제 일반 농부하고 다른 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2000 아마 15년일 겁니다. 2015년 제가 정확히 이 횟수 기억을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2015년 전후해서 옥수수가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옥수수 값이 이제 크게 하락하면, 어느 정도로 크게 하락하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옥수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손해를 안 봅니다. 손해를 안 보는데 대략 그 기준이 한 3불 중반인데요. 3불 중반이 옥수수의 일종의 손익분기점이다. 네. 그러니까 3불 중반이 넘어가면은 이익이 나고, 그 이하면 손해를 보는 거죠. 농부 입장에서요. 그러면 이제 일반 농부 같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팔겠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기업형 농부는 그렇지 않죠. 2015년 옥수수가 반토막이 나니까, 이 전후에서요. 이제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그 이제 미국 쪽 그 농부들이 크게 자기 땅에다가 이제 물류 창고를 만들죠. 네, 보관 창고를. 네. 그 보관 창고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죠. 이 곡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창고. 네. 여기다 그냥 넣어 놓는 겁니다. 곡물을.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안 팔겠다 이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많이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당시, 그러니까 2015년에 옥수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생산하는 그 원가에 훨씬 못 미치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선물 가격하고 비교해서, 네,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높은 현상. 네. 반대로 이제 선물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옥수수를 많이 이렇게 곡물 보관 창고에 넣어 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선물 가격이 훨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현물요 가격보다요. 현지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네. 그런 현상이 이제 2015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형 농부들이 스스로 가격 이제 대항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투기 하는 투기꾼에 대항해서 곡물 보관 창고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곡물만 보관하는데 맡긴 농부도 있겠죠. 하여튼 이렇든 자신의 곡물을 팔지 않고 가격이 조정될 때까지 버티겠다. 네. 이런 식 이제 현상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 옥수수 투자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야말로 이제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느냐 또 내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단순한 게 아니고 이제 복잡한 그런 수급과 공급, 그리고 이제 이런 곡물 보관에다가 넣어 놓는 또 그러한 또 재고량,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또 투기해야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힙니다. 옥수수 농부들이 이제 콩을 심을까, 대두죠, 대두 주로 옥수수를 심을까, 네. 그거를 이제 항상 고민을 하지요. 네. 근데 여전히 뭐 옥수수 농가들이 더 훨씬 이제 많은데요. 일단은 네. 농부들이 이런 스스로의 이제 곡물 창고를 확보해서
자기의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뭐 처음부터 돈이 있던 농부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2000년대 들어와서, 네,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뭐 캐나다 포함해서입니다. 이 북미 지역의 이 농지 가격이 급등합니다. 네. 어느 정도로 급등하냐면 예를 들어서 네브라스카 같은 대평원에 있는, 네, 그런 예를 들어서요.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곡물 창고가 한참 있다가 2015년인데요. 요 2000년대 요 중반 2010년, 12년, 13년 계속해서 그 10여 년만 비교해도 농지 가격이 3배로 뜁니다. 네. 농지 자체의 가격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지가 가격이 3배로 뛰니까 이 농지를 담보 삼아서 뭐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빌린 돈으로 곡물 창고를 확보하고 혹은 짓고 자기 농산물을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당시 이제 농지 가격이 뛸 때 이 금리가 상당히 쌌습니다. 네.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많이 내려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 농지 가격은 오르고, 물론 곡물 가격이 올라서 농지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사 짓는 땅이 점점점 줄어드는, 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농지 가격이 많이 올른 상태죠. 네.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15년, 14년 요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형 그런 농부들이 많다. 이러한 기업형 농부들이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곡물 창고에 넣어둠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풀겠다. 네, 그 소리죠.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뭐 딱딱한 얘기를 안 해도 찾아보시면 이런 곡물을 또 거래하는 그야말로 4대 주요 요 회사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회사들에 의한 또 나쁜 말 하면 농단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그러한 문제, 그리고 요 헤지 펀드에서 싼 요 금리가 있을 때 그 돈을 바탕으로 농산물로 혹은 원자재로, 네, 투기성 자금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되죠. 네. 네, 그러한 이제 상황. 옥수수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지만 뭐 이 문제는 원자재 전체, 농산물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옥수수 요 가격은 단순하게 뭐 풍작이다, 흉작이다 그걸 떠나서 일단 농부들이 그 어느 정도 자기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와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월가죠. 네. 월가의 이런 투자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대 곡물 회사가 있습니다. 큰, 네, 그 회사. 그리고 하나 요 중국의 요 영향과 중국의 자본, 네, 또 나쁜 말 하면 이제 중국계 또 투기 세력, 네, 요게 이제 결합돼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옥수수를 생각하면은 안 된다. 저처럼 초반에 뭐 풍작이냐 흉작이냐 그거만 따져가지고 가격을 매기려고 하면은 크게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다. 네. 물론 이제 옥수수가 풍작이냐 흉작이냐가 상당한 이슈지만 요 이슈를 이용해서 요 헤지 펀드들이 가격을 나쁜 말로 하면은 농간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히 올라갈 때 또 급격히 내려가는 그 변동장을 만드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옥수수 가격이 너무 뛴다. 주로 저금리로 인해서 사실 옥수수 가격이 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저금리일 때 옥수수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은 당장 이 실질 요 경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과 연결될 수 있다. 네. 그런 문제를 요 헤지 펀드들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서 헤지 펀드들도 눈치를 보겠죠. 아,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뭐 7불대 넘어갔네. 8불대 넘길까 말까 하다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결국 말하면 이제 투기 세력 중 큰 요 헤지 펀드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더 이상 오르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인상되면은 당장 본인들 요 헤지 펀드부터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개미 투자자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헤지 펀드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요. 유동성 자금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유동 자금이 줄어든다 생각하면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잘 파악하면은 이런 원자재나 농산물 우리가 헤지 펀드 못지않게 그 좋은 시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